최상목 권한대행과 한덕수 전 대행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까지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최 대행한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헌재가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 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 이해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아직 존중을 결정이 한다. 없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존중을 한다라고 하셨. 그렇다면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합의됐던 것은 오히려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임명하던 관행을 민주당에서 무시하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에 공백 상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협의가 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됐다라고 하면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도 표결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어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런 판단 하에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 제 판단은 그 여야의 그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합의해 주시면 임명을 하겠습니다. 네. 성층 부장님. 예. 그 마은혁 후보자 재판관 논란 오늘도 이제 쟁점이었는데, 최상목 대행 어쨌든 대통령 지금 권한 대행인데 어쨌든 우리 국정 책임자가 지금 국회에 나가가지고 답변하는 모습 봤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때 돌아가도 똑같은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헌법재판소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2월 3일 날 발표를 하기로 했다가 변론 재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변론 재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 아까 추미애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입니다. 피청구인이 부작위,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인용을 할 경우 그거에 취지 결정에 맞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이 붙었을 때 헌법재판소 심판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른 기관들이 안 따르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선례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죠.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진우 의원께서 저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저희 당에게, 민주당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가서 원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당시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은 뭐 다른 것과 연계되어 있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는 것은 행정적 절차, 문서에 이 합의한 것이 있는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이 주장하는 연계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재량에 달린 것이긴 합니다만, 저는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려주면 그게 인용이건 기각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기각이 난다면 민주당도 그걸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인용이 나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걸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지금 이 마은혁 후보자 얘기를 할 게 아니지 않느냐, 심리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문제,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150석으로 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걸 지금 먼저 해주고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탄핵 의결 정족수 200석, 150석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 2번 정도 헌재가 하루빨리 이러한 구체적인 그런 정족수에 대한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 정식 문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수순인 것이, 만약에 탄핵 의결 정족수가 200석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사실 원천적으로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효인 탄핵소추에 기해서 후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 재판관 임명이 또 원천 무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200석,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헌법재판소 판단이 먼저 나오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 당연히 논리적인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건 순서대로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한덕수 대행을 탄핵했던 그 바로 직후에 국민의힘에서 우원식 의장에게 151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건 잘못이다 라면서 권한쟁의를 헌재 청구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대행이 탄핵되고요. 소추안이 넘어가죠.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후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해서 이번에 우 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냐? 거꾸로라는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마은혁 후보자 임명 그 문제가 제일 먼저 지금 처리하겠다고 했고, 한덕수 총리 얘기, 국민의힘에서 151석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제일 먼저 넣었는데 제일 늦게, 심지어 지금 일정 조치 잡아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전한길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그 광장이 나오느냐? 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나를 고발하고, 내가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나를 고발한다.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에 따르는 것이죠. 이른바 원칙이 있습니다. 선입 선출 원칙. 제일 먼저 들어왔는 것이 그 먼저 들어왔는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은 뒤에 있는 사건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디?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어떻게 보면 권한 대행의 문제, 이게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앞에 있는 걸 먼저 결정할 경우 뒤에 사건에 대한 예단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원식, 한덕수, 그리고 또 최상목 총리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사건을 묶어서 병합 사건이라고 해도 한 번에 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사건에 대해서만 계속 재판을 하고, 그것도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단 한 번 기일해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선고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인지 아니면은 민주당을 위한 재판소인지 국민이 묻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법조계에서는요, 헌법재판소가 이 세 사건 중에 151석 이거를 지금 마지막으로 다루는 건 잘못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자, 실제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표결은 이랬죠. 200석이 못 미쳤습니다. 192표로 통과가 됐는데 이완규 법제처장 국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쟁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건이 의결 정족수가 충족됐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일단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탄핵 사유가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던 이 부분에서 만약에 헌재에서 200석이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이 부분을 결정을 하게, 이게 이제 의결 요건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예요. 탄핵소추 결의가 정당한 거를 전제로 해서 진행된 직무정지 자체가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결정해 줘야 됩니다.